이분은 지금부터 좀 마무리 동안 아이들이 챙길 수 있는 학교 생활기록부 준비 방법이랑 꿀팁들 좀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치 S&T 학원에서 학생부 관리 입시 총괄을 하고 있고, 복동 미래탐구 그리고 이제 시대인재 대전센터에서 학생 주로 학교 생활기록부를 설계하고 평가하는 데 있어서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머님 아이들과 이 이야기를 학생이 지금 사실 이거 학생이 들으면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러면서 많은 아이들이 이 질문을 해요. 이 시점에 선생님 저 학생부를 할까요 말까요 질문을 되게 많이 하는데, 학생부를 쿨하게 안 했다고 하는 학생들도 마지막에 어머니 원서 쓰는 시점에 가서는 선생님 저 정시 파이터는 못할 것 같아요 이러면서 갑자기 종합을 한두 장 하거나, 아니면 학교 생활기록부를 엉망으로 해놓고 갑자기 우주 상향으로 한 개를 써보면 안 되냐고 땡깡을 좀 해요. 반드시 이 시기에 마지막 어머님들이 원서 쓰는 시점에서 조금 힘을 낼 수 있도록 내가 주력하는 과목 혹은 학교 선생님이 잘 받아주시는 영역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챙겨서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종합전형 카드를 어떻게 쓰자고 하냐면, 너가 조금 마음에 안 드는 학교라면 수능 후 면접을 좀 고려해서 하나 정도는 수능의 부담을 낮추면서 써봐. 그리고 너가 수능 잘 보면 여기 안 가도 되잖아. 두 번째, 내가 학생부를 쓰는 데 있어서 너무 많은 시간을 쓰지 말고 밤 11시 반 12시부터 새벽 1시까지 핸드폰 미친 듯이 하지 말고 그 시간에 뭘 쓰자? 보고서를 쓰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다독이면서 아이들이 정시 파이터를 하긴 하되 학생부를 좀 같이 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외고 아이들의 문제는 뭐냐면 학생부에 너무 목숨을 걸고 오히려 어머니 모의고사나 수능 잘 해요 안 해요? 안 하는 이 반대로의 현상이 있어서 제가 시간을 좀 줄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5년도 어머니 12월 말에 교육부와 교육청이 공동으로 야 너희 이제부터 챗 GPT랑 AI 쓰면 입시에서 불리해, 그리고 평가에서 0점 처리할 거야 라는 부분을 공문을 내려왔고, 실제 많은 어머니 이 자사특목고 아이들은 이걸 준수해서 학교 기록부를 쓰는데 마지막 기재단에서 챗 GPT를 정말 많이 쓰거든요. 저희 지금 학교생활기록부 수정기간 2월 달에 첨삭 보는 아이들이 보면 많은 아이들이 본인들이 챗 GPT를 써가지고 또 읽자마자 챗 GPT인지 알아서 다 반려시키거든요. 그래서 어머님 아이들도 첫 번째는 챗 GPT를 쓰지 않고 마지막 학교생활기록부를 마무리해야 된다가 중요합니다. 그럼 제가 작년에 내신이 좀 부족했지만 3등급 때 학생들이 스카이 서성한 라인을 합격한 사례들을 보여드리면서 어머님도 이렇게 조금 집에 가서 따라해보세요 라는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일반고에서 고려대학교에 합격한 학생입니다. 보통 많은 아이들이 국가에서 선생님 저 이런 사회 문제가 있고요, 사회 문제를 특정 단원과 연결시킬 거예요 라는 수행평가 혹은 추가 탐구 발표가 가능해요. 그럼 이 친구들이 어머니 이걸 본인들이 어떤 글로 쓰기보다 똑똑해요. 그래도 요즘 아이들이 그래서 책 내용을 활용해서 써야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책을 딱 골라요. 까지를 아이들이 잘합니다. 더 나아가서 뭘 해야 되냐면 이 책의 내용에서 나아가 이 책을 쓴 저자의 논문을 같이 활용하세요 라는 게 첫 번째 팁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지? 보통 아이들이 이렇게 양식을 받죠 어머니. 그러면 이 양식 안에 뭐 줄거리도 요약해, 이 책을 읽고 네가 하고 싶은 질문도 만들어봐, 혹은 이 책을 읽고 추가로 찾아본 자료나 추가로 탐구하고 싶은 내용을 써봐 라고 해요. 실제로 아이들이 이 양식을 가져오고 제가 이제 컨설팅을 했던 민서도 선생님 저 진로 독서에서 자유주제를 선정해 오래요. 이렇게 양식의 첨부해서 올려줍니다 라고 딱 아이들이 카톡을 보내요. 그러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 책을 고를 때 어머니 뭐 한다고요? 온 에너지를 다 쓰고 거기서 딱 끝내요. 두 번째, 이 책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어머니 이 책에 누굴 보셔야 돼요? 저자를 보셔야 돼요. 그럼 이 책의 저자를 함께 보면 이 책의 저자가 단순히 책을 처음 출판한 저자일 수도 있고요. 이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이 저자는 사이언스 네이처 국립과학원의 학술들의 100여 편의 논문을 발표한 저자였어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를 실제로 수행평가나 세특에 되게 많이 썼지만 여기까지 간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책에 어떤 나와 있는 핵심 이슈와 이 저자의 논문을 같이 어머니 이렇게 본문에 엮어주고, 자, 두 번째, 이 보고서의 제목이나 키워드에는 내가 마지막에 공부하고 싶은 분야를 넣어줍니다. 왜요? 지원하는 입장에서 평가자들이 좀 수월하게 읽기 위해서. 근데 이 친구는 이걸 이제 정치학으로 연결을 시켜서 마지막에 마무리를 저희가 좀 했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책을 고를 때 책의 제목이나 책의 내용의 진로와 연관됨도 중요하지만 그 책의 저자가 쓴 논문의 학술지도 함께 살펴본다. 그래서 이런 논문의 내용들이 내가 좀 추가로 탐구하고 싶은 내용들로 엮어준다. 두 번째 가볼게요. 이 친구는 한양대학교에 합격한 친구고요. 이 친구도 동일하게 내신이 3등급. 대부분의 아이들이 수학 수행평가를 받으면 이런 조건값을 받아요. 실생활과 연결시켜. 그리고 심화 내용을 좀 넣어봐. 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어머니 또 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 내가 독서를 연결시키고 이 책의 내용을 논문과 연결시킬까? 라고 하면 수학책은 좀 달라요. 수학책은 혹은 뭐 이제 확통을 많이 하니까 이런 선택들의 책은 내가 이 책의 저자가 이 논문을 안 쓴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이 책에선 실생활을 찾는 거고요. 이 논문에서는 내가 배운 개념의 심화 내용을 확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같이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실생활에 대한 이 사례들을 내가 어떻게 조금 더 다른 각도로 재밌는 걸 찾아볼 수 있을까를 유튜브에 검색해 보는 거예요. 실제로 저희가 이렇게 아이들에게 수학과 관련된 논문을 줄 때는 이 논문의 난이도가 너무 높고 아이들이 언어의 중요도를 좀 잘 몰라서 실제 이렇게 밑줄을 쳐주고 이런 부분들을 아이들이 쓰는데 활용을 합니다. 외국 애들은 어머니 사실 컨설팅을 너무 많이 받잖아요. 왜냐면 너무 많은 과제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도 이렇게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선생님 저는 사이클로이드 곡선을 수행평가의 세특으로 발표할 거예요 라고 이제 이 아이가 해요. 그럼 대부분의 아이들이 어머니 저 사이클로이드 곡선을 어떻게 접근하냐면 선생님 사이클로이드 곡선이 점과 점 사이에 가장 빠르게 가는 선을 찾는 건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직선이에요 막 이런 얘기하는데 걔는 이제 어머니 떨어지고요. 곡선인 것까지는 알아요. 그럼 이제 아이들이 이래요. 선생님 이거 곡선이니까 저는 미끄럼틀 워터파크에 있는 미끄럼틀을 1순위의 예시로 쓰고 실제로 그 검색을 딱 사이클로이드 곡선을 하면 그 어머니 미끄럼틀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애들이 딱 그걸 그대로 씁니다. 그걸 그대로 쓰지 말고 조금만 이렇게 내가 과학과 관련된 이슈 유튜브를 검색하면 사이클로이드 곡선은 얘들아 옛날에 경북 지붕 쓰였어. 빗물이 최대한 빨리 흘러내려서 녹슬지 않게 한 거야 라는 인문학적으로 좀 의미 있는 이런 좀 재밌는 요소라기보다는 학적인 요소들의 어머니 사례들이 유튜브에 빠르게 나오고 그럼 1단계 이렇게 사례를 딱 주고 2단계 이 사이클로이드 곡선이 어떻게 조금 학술적으로 연결이 되는지 이 책을 찾으셔야 되고요. 이 책을 찾는 건 좀 시간이 걸리세요. 저도 실제로 서점에 가면 수학의 예시가 지어져 있는 책들을 쭉 교보문고에 가서 살펴보고 그 책의 목차를 미리 다 찍어 놓습니다. 그리고 내 학생의 A가 이런 사례를 연결시킬 수 있는를 다 사진 찍어 오지 이걸 챗GPT한테 어머니 아무리 물어봐도 챗GPT에 이건 답을 받으실 수가 거의 없으실 거예요. 아니면 되게 쉬운 책만 나옵니다. 그래서 책은 조금 발로 뛰는 이런 좀 시간을 투자하셔야 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 책과 유튜브에 나온 영상과 그리고 아까 앞에 보여드린 이 논문의 세 개를 엮어줘요.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외국 아이들은 실제 수학을 너무 어려워하고 수학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의 이 수학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단계를 좀 하나하나 넣어요. 이런 예문? 이거 우리 아이가 할 수 있겠네? 자, 이거보다 조금 더 올라가는 책, 그리고 마지막에 교수님, 이 책에서 관련되어 있는 부분만 증명으로 한 3줄 정도를 이 아이가 논문으로 읽었어요 라고 해서 레벨을 천천히 촘촘하게 올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외국 아이들이 내신을 드라마틱하게 뒤집을 때는 국어와 영어가 압도적으로 좋은 경우가 아니라면 두 번째 이렇게 내가 약한 과목에서의 촘촘함을 보여주는 사례들이 실제 많이 있어요.
이 친구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합격한 학생이고 지금부터 어머님이 아이랑 세특을 만들 땐 내가 면접장에서 이 질문을 받으면 이렇게 대답을 해야지라는 킥이 있어. 자, 나는 이런 걸 키워드로 넣었어. 이 질문을 받아야지라고 해요. 친구는 나는 업사이클링에 대해서 1학년, 2학년 때부터 쭉 이야기를 했어. 그리고 나서 이 업사이클링을 어떻게 할지 어떻게 펼칠지 딱 세팅했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질문을 해요. 그래서 알겠어. 너가 CEO가 됐어. 다른 기업들이 업사이클링을 어떻게 했는지 분석하지 말고 네가 실제 CEO라면 업사이클링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되는데 너는 어떤 제품을 업사이클링 하고 싶어? 라고 물어보니 얘가 뭐라고 했을까요? 어머니 뭘 재활용한다고 했어요? 대부분의 여학생들이 뭘 많이 얘기하냐면 의류 이런 얘기, 옷 이런 거, 패션에 많으니까. 그리고 마지막 어머니 외고의 아이들의 바람에는 연대, 패션, 성대, 의류학과 여기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진짜 많이 해요. 보통 이제 6점대 아이들이 마지노선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경영학과는 사실 좋은 거죠. 아이가 내신이 좋으니까 상경을 쓰고 내신이 좀 밀리면 어문을 쓸 때 얘 내신이 나이스해. 그러면 이 친구가 2점대 이제 중반이었고 때로 선생님 저 그러면 무슨 제품을 만들죠? 라고 했을 때 장난감을 하자라고 해요. 왜요? 라고 했을 때 평가자가 너에게 좀 따뜻함을 느꼈으면 좋겠어. 너의 답변에 있어. 근데 너의 학생부를 보면 너가 계속 세월의 그 수익과 부채 구조만 키워드를 너무 많이 썼어. 앞단 그런 색깔을 좀 누르고 너가 좀 따뜻함 자들의 입장에서 연령대층도 많은 아이들이 하는 연령대층 말고 다른 연령대층으로 좀 바꿔보자라고 이걸 다 틀어버려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만들고 어떤 이야기도 하냐면 크리스, 어린이날 이런 걸 좀 키워드를 제가 세특을 즉 어머님 아이가 면접장에서 내신이 부족했을 때 어떤 이미지로 이걸 보완하냐도 필요해요. 즉 내가 세특이나 뭐 내신이 올라가면 더 좋고요. 세특이 발전하면 그것도 더 좋고요. 근데 세 번째 땅이 하도 좀 맞아요. 예를 들면 아이는 조금 밝은 이미지예요. 씩씩하게 발표를 잘해요 라고 하면 그 밝은 이미지가 면접관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학생부의 소재나 학생부의 어떤 이런 면접 질문 나왔을 때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게 어떤 주제일지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해 주시는 거죠. 실제로 이 친구는 학교 선생님 되게 좋아해 주셨던 그래서 제가 여기서 보내주셨어요. 잘했다면.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내가 면접장에서 받을 만한 좋은 킥을 만들어 주시는 게 고3 때는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실제 합격생들의 이 시크릿을 보면 제가 이렇게 원서를 높게 던질 때 반드시 너희가 뒷단에 있어서 국어만큼은, 영어만큼은 혹은 탐구만큼은 최저를 혹 해줘. 선생님 저는 6종합이라 수능 최저가 필요 없는데요 라고 하면 6종합이 다 떨어질 걸 가정하고 너의 마지막 하한선을 정시로 만들어와 라고 하지 무작정 어머니 기도하는 마음으로 쓰지 않고 저는 그런 아이들을 컨설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내가 받을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실제로 이렇게 플래너를 쓰게 하기도 하고 문과임에서 많은 아이들이 수학을 다 포기해버리고 수학을 안 하거든요. 그래도 마지노선 3등급 좀 받자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계속 같이 가져가면서 세특을 시킵니다. 두 번째, 제가 쓴 보고서가 최적화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고 이 스토리는 나한테만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 컨설팅을 할 때는 저와 이제 지훈 선생님의 보고서로 크레스를 체크를 하고 소장님 두 분에게 제가 쓴 보고서가 학생부 그 지원대학의 라인에 업로드 높낮이의 수준을 계속 체크를 받습니다. 그래서 어머님 아이도 종합전형을 주력하신다면 반드시 우리 아이의 서류를 어머님과 아이가 읽지 말고 전문가들의 눈높이에서 몇 점 정도 있지, 어느 정도 구멍이 나 있는지를 한 번은 점검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중요한 건 내가 이렇게 수행평가 나오고 과제 나오면
계속 하고 있죠? 시간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핸드폰 하는 시간 줄여서 어떻게든 뭘 하세요? 공부하시면서 세팅을 같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실제로 보고서 좋은 거 받고 싶으면 자, 플래너 꼼꼼히 써. 너가 공부한 양을 다 적어와. 너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나도 좋은 세특 주제를 줄 거고 네가 공부를 대충 하면 환불할 거야 라고 하지 좋은 세특 한두 줄을 쓰고 모의고사를 놔버리는 이런 어머니 입시를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학생부와 모의고사의 밸런스를 맞춰주시는 거예요. 학생부를 6으로 하되 우리 아이가 만약에 종합이 먼저면 수능은 4로 해서 끝까지 이걸 같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글을 잘 쓰기 위해서 스토리를 잘 만들기 위해선 글을 읽는 능력이 중요해요. 그리고 그 글을 읽는 능력은 국어와 영어에서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글을 어머니 하나도 읽지 못하고 글을 내가 모의고사 정도도 버텨서 읽지 못하는 친구가 좋은 세특 주제를 생각할 수가 없어요. 챗 GPT 걸 100개는 쓰겠죠. 이런 촘촘한 연계성 있는 스토리를 만들어내지 못해요. 그래서 반드시 이런 공부를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이런 공부를 앞단에 시키기 위해서 아이들이 실제로 이렇게 가져오면 이런 보고서를 주면서 시간을 계속 단축시켜 줍니다. 그래서 고3 아이들이 이런 좀 효율적으로 챙길 수 있게 케어를 해주시고 어머님들이 이런 부분 좀 같이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점에 가서 책 골라주시고 이 책의 저자가 어떤 논문을 썼는지 좀 봐주시고 우리 아이가 실생활과 사례나 사회 문제를 탐구하려고 하면 유튜브에서 어떤 뉴스나 이런 것들 좀 봐주시고 이런 것들을 좀 엄마들이 같이 챙겨주시는 거죠. 첫 번째, 밤에 핸드폰 하는 시간에 보고서를 쓰면 됩니다. 밤 12시부터 애들 2시까지 핸드폰 하거든요. 그때 이거 쓰면 돼요. 자, 두 번째, 어머님이 아이에게 정확한 이정표를 찍어주셔야 돼요. 자, 너는 지금 요 정도의 보고서를 여기까지만 해. 그리고 나서 빨리 뭘 해? 정시를 해. 혹은 논술 준비를 해. 혹은 마지막 3학년 내신을 더 올려보자. 3학년 내신도 너는 지금 영어를 먼저 올려야 돼. 혹은 탐구에서 이 정도의 원점수를 먼저 맞춰야 돼. 이런 우선순위를 좀 정해주시면 반드시 이 명확한 이정표를 제시해 주셔야 되고 이 이정표를 명확하게 찍지 않으시면 어머니 혹은 이 이정표를 찍지 못하시면 나중에 수시에 원서 쓰실 때 그때 엄마랑 아빠랑 엄청 싸우세요. 넌 집에서 뭐 했니? 이러면. 근데 제가 아버님한테 하죠. 아버님은 뭐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최대한 우리가 좀 뭔가 해보자. 근데 이미 그때는 한 판이 다 끝났기 때문에 제일 아쉬운 게 우리 아이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어머니 1, 2학년 걸 아직도 안 읽어보신 어머님이. 어머님이 먼저 출력하셔서 학교생활기록부 쭉 읽고 밑줄 치시고 요 정도 라인에서 너무 중복은 없는지 이걸 다 읽었을 때 그래서 우리 아이가 도대체 뭘 했다는 거야. 이 정도는 감을 잡으실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좀 판단을 내려주시고 내신 등급도 하나하나 꼼꼼히 보세요. 대략 3등급이 아니라 국어는 3이었는지 전공 과목은 좀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반드시 어머님들이 정확하게 찍고 따라올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시지 않으면 아이들은 어머니 마지막에 우주 상향만 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 세 번째, 반드시 이 앞단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모의고사 공부를 성실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국영수 세팅 혹은 뭐 나는 2개를 해야 되는 체력이다. 모의고에서. 그럼 이 2과목을 어떻게 좀 가져갈지 이런 것들을 좀 집중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통 인스타 스토리에다가 어머님들 이런 거 좀 세특 주제로 읽어보시면 좋아요 라고 이제 자료들을 올려놨던 게 300개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어머님들 자료나 주제 찾기가 너무 어려우시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인스타를 한번 보시면 쓸 수 있는 영역들이 계속 나와 있을 거예요. 자, 제가 유튜브에 어머니 이렇게 좀 주제를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해서 딱 5개만 올려놓고 안 해요. 이제 현장 설명회만 주로 하고요. 설명회를 많이 할 때는 한 달에 30일 동안 50개를 넘어가게. 실제로 이 종합전형을 아마 지금 풀때에서는 제가 제일 많이 띄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유튜브를 하지 않아도 감사하게 3년 동안 계속 마감을 하고 있고 관리수도 한 번도 못 채운 적이 없어서 유튜브도 안 하고 있어요. 제가 유튜브를 안 하니까 어머님들이 선생님 이거 우리 애가 보고 싶어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죠? 라고 하셔서 좋은 거 5개만 좀 올려놨어요. 그래서 집에 가셔서 아이가 세특 주제를 너무 못 찾는다 라고 하시면 요거 한번 봐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주일에 2번 정도 제가 읽는 책이나
제가 어머니 이런 것들은 좀 읽어보시면 좋아요라는 입시 칼럼을 올리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유튜브를 추천해드리기도 하고 제가 지금 진짜 서점에 갔을 때 책을 찍어서 올리기도 해요. 익명의 단톡방이고 어떤 질의응답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단톡방을 들어오는 채널이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하시면서 어머님과 어머님 아이가 이 마지막 학기 학생부를 잘 보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보완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뭘 공부해야 돼요, 친구? 모의고사를 좀 하면서 이런 것들을 좀 잘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설명에는 여기까지고 혹시 어머니 그 질의응답 필요하시면 제가 질의응답 받아드릴게요.